미전역 주요 도시들이 새해 맞이 행사를 앞두고 안전단속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주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유통업체 골드스타의 제품을 위생불량으로 대거 리콜 조치했습니다. 제품 보관 창고에서는 설치류와 조류의 배설물까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감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전역 약 75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으로 자택을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고의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당국이 안전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새해 전야를 노린 폭력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뉴욕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장소가 표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해 시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s always, the men and women of the NYPD will be out there keeping everyone safe. The public should expect to see thousands of NYPD officers deployed throughout Times Square and the surrounding area. That includes officers from our specialized units, including Emergency Service Unit, K-9, the Bomb Squad, heavy weapons teams, and our harbor teams. Our helicopters and our drones will also be deployed during the day to provide comprehensive coverage in real time. We will also deploy dedicated pickpocket teams, hotel response teams, and additional uniformed patrols to address quality of life and public safety concerns.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서도 대규모 새해 전야 축제를 앞두고 도심 전역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행 금지령을 시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 뉴올리언스에서는 새해맞이 행사 도중 트럭이 군중을 향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연말 연시 안전관리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곳곳에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채로운 연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의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과 새해 카운트다운, 푸드트럭 등이 어우러진 서부지역 최대 규모의 무료 새해 전야 행사가 펼쳐집니다. 롱비치에 정박된 역사적인 유람선 퀸 메리오에서는 가면 무도회 파티가 열려 화려한 공연과 불꽃놀이,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며 바다 위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큐브 LA에서는 낮 시간대에 풍선 드롭 행사와 함께 교육 전시, 체험 부스 등이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새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탈리나 아일랜드와 나츠베리팜 등 곳곳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새해 전야인 내일은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려는 인파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쏟아진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따르면 지난주 내린 폭우로 도로 곳곳이 유실됐고 하천이 범람해 다리가 부서지면서 산간 지역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인 라이틀 크릭은 토사가 한꺼번에 빠르게 쓸려 내려오면서 여러 주택이 침수됐고 일부 주택에는 집안 1m 높이까지 진흙이 밀려들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 choice. We're gonna for fix it. That's it. Because nobody, governor, the county, they know, and then even the trash, they not take it. 주택이 진흙에 뒤덮이면서 전기 공급까지 끊긴 가운데 현재까지 30채가 넘는 주택이 거주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고립된 라이틀 크릭 지역에 임시 다리를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수십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의 한 유통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이 대규모 리콜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를 비롯해 인디애나, 뉴욕, 일리노이, 노스다코다 일부 지역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 골드스타 디스트리뷰션 창고에서 설치류와 조류의 배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로 인해 살모넬라와 대장균 등 박테리아 오염 위험이 있다며 타이레놀과 데이퀼 감기약, 집 땅콩 버터, 프링글스, 하리보 젤리, 게토레이 등 일부 제품을 전면 리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네소타주 골드스타 시설에 보관됐던 제품에 한정되며 자세한 제품 목록은 FD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드스타 측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한 뒤 영수증과 함께 환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DA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골드스타 디스트리뷰션은 과거에도 설치류 문제가 지적돼 위생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FDA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독감 시즌이 예년보다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면서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독감에 걸린 미국인은 약 7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이 숨졌고 사망자에는 어린이 8명도 포함됐습니다. 독감 활동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층에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집으로 돌진해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어제 오전 7시 38분쯤 다코타 드라이브에 위치한 자택으로 남편이 차량을 몰고 들이받아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t's all just construction, across the canyon. So I was like, oh, they're working early already. And then I thought I heard a yell, but it didn't click until I came out and started seeing everything. 이 사고로 집안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으며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웃들은 이 남성이 최근 정신적 문제를 겪어왔고 사건 당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남성이 고의로 차량을 돌진시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서부 지역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은 어제 오후 4시쯤 웨스트 필모어 스트릿에 위치한 센트럴 메탈 재활용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장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고 건물 전체가 전소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길은 통제됐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공장 직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베링턴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링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5시쯤 사우스쿡 스트릿에 위치한 중고 명품 매장 리스타일 디자이너스에 강도 6명이 침입해 고가의 가방과 신발, 보석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검은색 옷과 두건을 착용한 용의자들이 정문을 통해 매장으로 난입해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쓸어 담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It's a shame. It's, as a business owner, it's your worst nightmare.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량 2대를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한편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보안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일대에서 수차례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55가와 놀만디 애비뉴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어 오전 3시 50분쯤 인근 도로에서도 최소 4건의 화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은 불과 몇 분 간격으로 모두 5건의 쓰레기 화재를 진압했으며 일부 화재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옮겨 붙고 시민들이 나서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방화 용의자 1명을 체포했으며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고속 열차인 유로스타의 운행이 어제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협 터널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부분적으로 운행이 재개되지만 연말연시 휴가를 즐기려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하는 영국 런던의 기차역. 여행 가방을 든 채 열차에 타지 못한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반대편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 이곳 역시 체크인 수속이 줄줄이 지연되며 비슷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후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고속열차인 유로스타의 운행이 갑자기 전면 중단된 겁니다. 파리에서 암스테르담, 브뤼셀을 잇는 유로스타 열차도 대거 취소됐습니다. 일반 승객을 위한 열차뿐 아니라 자동차와 트럭을 싣는 열차까지 모두 멈춰섰습니다. 유로스타 측은 해협 터널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열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고장으로 정차하는 일까지 일어나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영국과 유럽 대륙을 오가며 휴가를 보내려던 여행객들은 갑작스런 운행 중단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We've arranged a day trip to go to a theme park just on the other side of Belgium, and we're stuck in the traffic with everybody. 유로스타 운행은 어제 오후 늦게부터 조금씩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유로스타는 전력 공급 문제가 여전하다며 승객들에게 여행 일정 연기를 강하게 권고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CIA가 드론을 이용해 베네수엘라의 항만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는 데 주력해왔던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약 적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마약을 실은 보트들이 있는 베네수엘라 부두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며 우리가 보트들과 그 지역을 타격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타격 시점과 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카리브해 해역에 군함과 병력을 보내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격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작전이 중대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랜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서 시위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란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대, 샤리프 공과대 등 대학교 8곳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는 전날 주민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며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생활고에 항의한 것에 이어진 움직임인데요. 현지 환율은 최근 1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는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간 핵합의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2,000 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셈입니다. 사이드 모예드파르 테헤란대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많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커졌다며 막다른 길에 몰린 구성원들에게 침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군은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밤 250대 이상의 무인 항공기가 캄보디아 측에서 태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외교부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로잡은 캄보디아 군인 18명의 송환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부터 20일간 교전을 벌여 최소 101명이 숨졌고 지난 27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7월에도 무력 충돌했다가 10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도 이달 교전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휴전 합의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면 또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서부 소도시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 모습인데요.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강도들이 특수 드릴을 동원해 벽면을 뚫고 금고실에 들어온 뒤 개인 금고를 부수고 보관돼 있던 현금과 금, 보석 등을 털어간 건데요. 사건 소식에 고객 약 200명이 금고로 몰려와 은행으로 몰려와 자신의 금고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안전을 위해 은행을 폐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강도들이 개인 금고 3,200여 개를 털었고 현금과 귀중품 3천만 유로어치, 우리 돈으로는 500억 원어치 가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자 여럿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자녀의 국정원 채용 개입, 대학 편입의 보좌진 동원, 쿠팡 대표와의 호텔 식사,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용, 지역구 병원 특혜 진료 등 각종 의혹에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을 함께 논의하고도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죄한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논란과 의혹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구의원과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의 호텔 오찬을 비롯해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논란, 또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국정원 직원인 장남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역구 병원 특혜 진료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MBC 보도 후 하루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버티다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리를 내려놨다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부인은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의 장남도 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관련 의혹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관련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에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언급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일단 수사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을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매수하고 유착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언급했는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뒤 반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주말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당시 한국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새해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청문회에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과 셀프 조사 결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또다시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연석청문회. 가장 먼저 쿠팡이 전날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고객 보상안이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상 금액 5만 원 가운데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 등 고가 제품을 파는 곳에서만 2만 원씩 모두 4만 원을 지급하는 건 판촉 행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얼마 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은 3천 건뿐이라며 기습 발표한 셀프 조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셀프 면제부가 아니라 국정원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3,300만 건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내내 매서운 질타가 계속됐지만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또다시 불성실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통역사를 통해 소통하겠다며 수차례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한 의원의 질의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국정원은 자신들의 지시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로저스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실행한 두 책임자가 형사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늘 시국 상황을 걱정해왔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민주당사와 MBC 등이 적힌 계엄 문건을 전달한 데 대해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는 보고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부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석열 이름 뒤에 직함을 안 붙인다며 함께 딴죽을 걸기도 했습니다. 특검본인 김용현이 특검본인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다음 주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군인들,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2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